오늘은 제주상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이게 인구 포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지방시대위원회에 그 로컬 컨텐츠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26개 이제 지자체 중에 지금 89개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거는 대도시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그 중에 부산도 있고, 그리고 인천, 이런 대구 이런 곳들도 지금 들어있는 곳이 있어서 이제 어떤 지자체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도시들, 그 소도시들, 특히 이제 지역의 소도시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소도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온 거는 아니어서 오늘은 제주상해 이야기를 들려드리지만 언젠가 좀 시간이 된다면 그 이야기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디 이게요? 어디일까요? 네. 삼망산입니다. 저희 회사는 삼망산 아래에 사계리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그런 마을에 있습니다. 그 제주가 이렇게 왼쪽으로 서남부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사실 가파도나 마라도에 컨텐츠 회사가 생기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저희 회사가 최남단 컨텐츠 회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계리에 있는 저기 작은 저 빨간 점이 원주민이 모여 사는 그런 사계리의 한 중심이고, 중심이래 봤자 사실 인구가 2,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아주 우연히 자리를 잡게 되었고 제주상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주상해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살아보는 여행을 컨셉으로 한 인매거진,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컨텐츠를 좀 디깅하는 차원의 단행본을 만드는 미디어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 그리고 마을들과 함께하는 그 브랜딩과 디자인에 관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식재료를 연구를 하고 상품화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런 리테일의 비즈니스 분야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이런 콘텐츠들을 언제든 텐저블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기획을 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브랜드들이고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저희 제주상해가 만들어진 지, 그리고 인매거진 지 창간을 한 지 10주년이 되었어요. 4월 4일이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되게 좀 요즘에 마음이 엄청 싱숭생숭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 고씨이지만 제주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여행 기자로 일을 하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곳들을 취재를 하며 살던 여행 기자였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마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보통 이제 막 3대가 덕을 쌓아야 여행 기자가 된다 막 이런 말이 사실 있긴 있거든요. 회사에 출근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너무 여독이 쌓이면 몸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거진 마감 생활을 좀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주였고, 제주시가 아닌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연고도 없는 사계리라는 곳에 저희가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가 그때 2011년에 제주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그 즈음부터 시작해서 제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제가 인매거진을 창간하게 된 계기는 2013년이었어요. 2013년에 제주 여행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되게 이 1,000만 명에 대한 숫자에 굉장히 무뎌져 있지만, 작은 한 도시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제주가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곳이 하와이나 오키나와라고 봤을 때 같은 해에 그 두 섬이 850만, 860만이었었어요. 제주가 관광객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2016년 정도였는데, 그때 비로소 하와이에 1,000만 명 관광객이 넘었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단일 노선 중에 가장 수송객을 많이 실어 나르고 가장 붐비는 단일 노선이 어딘 줄 아십니까?
김포 제주 노선입니다. 전 세계 노선 중에 1등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너무 좋아하고 제주를 찾아오고 그리고 제주에 정착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지역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가공해서 전달하는 일밖에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인매거진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주가 사실 이게 관심이 된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로컬 비즈니스 역사랑 조금 맥을 같이 해요. 2006년에 저비용 항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제주 올레길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지역을 걸어 다니면서 지역의 아름다움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지금 이제 카카오로 지금 세대분들은 더 많이 아시겠지만 다음이 그 8년 동안의 이전 과정을 거쳐서 2012년도에 제주에 정착을 본사를 옮기면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되게 대단한 일이었는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정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이라는 기업이 그 중산간에 그 한라산 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첨단 첨단 그 지구로 지정이 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주의 원도심으로 내려왔으면 지금 제주는 또 훨씬 다른 모습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그 슈퍼스타 이효리 씨가 제주에 정착을 하면서 정말 제주는 로망의 섬이 되었죠. 인매거진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키나와에 참관을 하고 오키나와에 갔었을 때 그때 굉장히 제주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도쿄나 대도시에서 오키나와로 연결하는 저비용 항공사들이 막 그 붐을 이룰 때였었고, 개별 여행자가 혼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였었어요. 그리고 대도시에서 오키나와로 이주하는 청년 세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취재를 가서 만났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우리 청년 세대들은 너무나 무한 경쟁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찾고 싶다는 생각은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었고, 그런 청년들의 마음이 그분들을 오키나와로 이끌게 되었고 제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조금 다르기는 했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시아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그 일이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매거진을 창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하였었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게 무엇일까? 창업을 하는 시점이었었잖아요. 저도 창업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단어는 지금도 저희 회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일이고 항상 질문을 하는 일이에요. 지금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해야 하는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미 누군가가 하고 있는 그런 지역 비즈니스에는 끼어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남들이 안 하던 일을 주로 찾아서 해왔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10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그 청년들이 특히 이주한 청년들이 지역에 어떻게 잘 정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 저도 사실 어떻게 하면 되게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각자의 입장에서의 생각인데, 제가 10년 동안 지역에서 겪은 약간 핵심을 정리해 드리자면, 이주하는 분들은 지역을 기본적으로 내가 정착해서 살 지역에 대한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정착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기존에 오랫동안 지역에서 쌓아온 그런 일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맞는 사람들은 우리 흔히
지역을 바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했을 때 청년과 이주민과 괴짜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애정 어린 시선을 가지고 지역에서 새로운 자원을 찾고 새로운 가치를 담아서 비즈니스로 만들어내면 굉장히 잘 적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의 시간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개간지인데 단 이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늦지 않고 성실한 그런 마음으로 인매거진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매거진 중에서 전국에 유통하는 유일한 매거진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지역에서 이런 매거진을 만드는 것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매거진을 만든 사람이어서 매거진을 만들게는 되었지만 이 10년 동안의 시간, 10년 동안 지역의 어떤 가치를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고 그걸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매거진은 사실 줄 서서 먹는 맛집이나 신상 카페 같은 이야기들을 다루는 매거진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알게 된 이 지역의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를 친한 친구한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사실은 저희는 독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할까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독자들이 궁금해할 거라는 생각으로 10년 동안 만들어 왔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역 매거진, 특히 이제 오프라인 종이 매거진을 만든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아시겠지만 지방 소멸의 시대는 사실 지역 서점 소멸의 시대와 같이 왔었습니다. 제가 창간을 할 때 제주도에 54만 명 정도의 인구였었는데 그때 서점이 34개였었습니다. 지금은 뭐 독립서점, 동네서점, 지역 독립출판 이런 개념들이 많이 생길 때였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고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주고 종이 책을 사보지 않을 때였었어요. 근데 하도 망할 거라고 하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매거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광고 팀이 없습니다. 광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판매만으로 10년 동안 운영이 되고 오는 그런 매거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쌓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는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흘렀어요. 18세기, 19세기 정도의 사람과 지금 시대의 사람을 비교했을 때 일평생 얻는 정보의 양이 요즘 사람이 하루 얻는 양보다 적었다고 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끔 기록을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흐릅니다. 누군가가 지역의 지금 시간을 기록하고 아카이빙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이 지역에 있었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의 시간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창업가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어떤 하나의 아이템에 꽂혀서 그거를 비즈니스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매력적인 자원이 있는가는 누군가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석유의 시추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 매거진 내용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창업하는 청년들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아주 작은 동네 단위까지도 이런 동네를 기록을 하고 동네의 새로운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매거진을 통해서 새로운 크리에이터도 발굴이 되지만 기존 크리에이터의 연결도 됩니다.
여러분 로컬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중기부에서 이제 기업가형 소상공인 이런 정책들도 많이 마련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기업이 단시간에 되기는 되게 어렵겠죠. 대기업을 뭐 지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마 지금 대부분 1인 기업이라든지 소기업의 규모가 굉장히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는 큰 일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이런 비슷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는 일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할 일이 일단 만나면 지금 있는 세대의 청년들은 이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네트워킹을 굉장히 잘해서 서로 잘하는 것,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고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고 봅시다 라는 주제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의 크리에이터, 지역의 크리에이터 그리고 지역의 플레이어들이 전무로 있지만 이것이 연결이 되면 선이 되고 그것이 원이 되고 면이 되고 입체가 되는 일을 지역에서 되게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제주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이제 먼저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런 일들 성장의 일들이 조금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조금 먼저 가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지역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매거진을 만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단행본으로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근데 제주의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그 상암동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의 매거진을 2017년부터 만들고 있고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의 컨텐츠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매거진 컨텐츠가 어떻게 확장하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앞에 좀 할 얘기가 있어요. 매거진만으로 사실 저희가 1년에 4번을 만들고 10,000부를 제작을 하고 있고 그 10,000부가 다 판다고 해도 사실은 1년을 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규모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뭐 기업들과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그 외부 투자를 받을 즈음에 2018년 9년 이쯤의 일이었는데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을 하였을 때 우리가 만든 컨텐츠를 오프라인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매거진에 담겨 있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수많은 컨텐츠들을 책을 이렇게 탈탈탈 털어서 글자가 우수수 쏟아지면 어떤 모양으로 변할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빠르게 MVP 작업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저희에게 좀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한림수직입니다. 2020년도에 한림수직이라는 브랜드가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59년에 시작된 제주도의 명품 니트 브랜드예요. 제주에 니트 브랜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타임지에도 실렸던 브랜드입니다. 제주도에 이시돌 목장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청년 세대 분들은 우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들르는 곳으로 인식을 할 텐데 이시돌 목장의 맥그리치 신부님께서는 아일랜드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당시에 제주가 너무 척박하였어요. 전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은 모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엔 물질이나 밭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한 그런 어린 소녀들이 대구나 부산 이런 섬유 공장 같은 데로 취직을 많이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공장 일이 굉장히 쉽지는 않지 않아요. 언젠가 수님이라는 소녀가 그 신부님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육지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갔다가 2주 만에 사고가 나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맥클린 신부님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삶의 여성과 특히 청년과 여성이 떠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로컬 크리에이터의 우리나라 첫 번째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아일랜드 분이시잖아요. 아일랜드 니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니팅 산업으로는 굉장히 손꼽히는 곳이죠. 그래서 마당에 뛰어놀고 있는 몇 마리의 양에서 니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조 강습소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림수직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 브랜드는 금방 명품 니트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 그 월급을, 그러니까 보통 근로자 월급의 3분의 2 정도였었대요. 니트, 스웨터 하나에. 그러니까 굉장히 명품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척박한 곳에서 만들어진 명품 니트 브랜드이죠. 서울에도 전문점이 있었을 정도였었고요. 전성기 때 한림수직은 제주 여성 1,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지금도 제주의 그 어떤 기업들도 사실 하지 못하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산업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저가 양모가 들어오면서 한림수직은 2005년에 완전히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한림수직을 다시 소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시돌 목장과 함께 저희가 한림수직을 재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저희가 이제 매거진을 만들고 전국의 한림수직 소장자 분들에게 받은 제품으로 전시를 열었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재생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컨텐츠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흔적도 없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걸 끄집어내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히 옛날 자료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는 1960년 정도에 찍힌 걸로 추정이 되는 일본에서 몇 냥을 사오는 동영상을 발견을 하여서 곧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컨텐츠의 힘이죠. 지금은 10,000마리에 가깝게 그 이시돌 목장에서 키우던 양이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줄어서 지금 70마리, 80마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매년 알뜰하게 털을 깎아서 그 털을 가지고 한림수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재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이제 정석 교수님 계시지만 우리 도시재생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때 우리나라는 사실은 처음에 도시재생이 유효화된 공간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도시재생을 왔지만, 저희 회사는 사실은 공간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전문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고, 도시재생을 할 때 컨텐츠적인 관점에 이런 지역 재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저는 지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을 가진 브랜드는 어떤 것도 따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의 클래식한 가치가 있는 거인데, 한림수직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너무 다행히 지역이나 아니면 전국에서 한림수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의 지금 한림수직의 고객들은 20대부터 80대까지이십니다. 3대가 같이 입는 니트로 지금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내년 정도에는 이시돌 목장에 생태공장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빗물로 양털을 세척을 하고, 그리고 실을 만드는 그런 공장을 짓게 될 예정입니다.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피크닉 매트도 있고 양말도 있고 이런 등등의 일들이 있는데, 사실 피크닉 매트이든 양말이든 크레파스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적은 피크닉 매트와 양말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딘가에 담아서 나르는 역할, 컨테이너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저희가 만드는 제품들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것이 그 동백기름, 가운데에 있는 사진이 동백기름인데, 이런 얘기예요. 제주에 혹시 남원의 동백마을이라는 곳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동백마을은 대단한 마을입니다. 왜냐하면 300년 전에 숙종시대에 몇 월 며칠에 광산김씨 아무개 아저씨가 이 마을을 설촌했다는 기록을 가진 마을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몇 년도에 누가 만들었다라는 기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한 줄만으로도 그 마을이 특별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300년 전에 그분이 집을 짓고 그 집 주변에 방풍림으로 동백나무를 심었는데,
그 시간이 지난 300년 후에 지금 마을 한가운데 300년짜리 동백 숲이 생겨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그렇게 깊고 깊은 숲이 있는 마을은 없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마을은 동백 씨앗이 떨어지면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그 씨앗을 줍지 않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하나하나 그 씨앗을 줍고 그것을 마을 방앗간에서 비싸게 사줍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오랫동안 내려온 마을의 전통이고 마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희는 매거진을 만드는 회사이지만 동백기름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니스프리는 제주와 굉장히 관련이 많은 회사이지요. 최근에는 약간 제주를 버려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2015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 이니스프리에서 만드는 제주의 컨텐츠, 대부분의 컨텐츠를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프로젝트가 있지만 제주 컬러 피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색은 자연 속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어느 한 마을, 어느 한 장소, 어느 길에서 오랫동안 색깔을 추출을 하고 그 컬러로 화장품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파란색 반짝이 매니큐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실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 여자분들은 다 아시겠죠? 어느 회사나 파란색 반짝이 매니큐어는 있습니다. 2,000원이에요. 근데 이 이니스프리의 이 제주 컬러 피커에서 나온 파란색 반짝이 메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영마을에서 만들어진 건데 김영마을의 연로하신 이장님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장님, 김영마을은 언제 가장 예쁜가요? 라고 했을 때 하늘이 맑은 날에 김영마을은 방파제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방파제에 큰 파도가 쳐서 파도가 와랑와랑 쏟아질 때 가장 예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와랑와랑은 제주말로 반짝반짝이라는 뜻입니다. 와랑와랑 김영파도라는 색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담은 매니큐어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파란색 매니큐어로 인식이 됩니다. 굉장히 잘 돼서 글로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방콕 카오산 로드에 있는 이니스프리 매장에 이 매니큐어를 보게 되었을 때 한국에 제주라는 섬이 있고 그 제주의 작은 김영이라는 마을에 파도 색깔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매니큐어를 소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역에서 그러면 지역의 고유성을 가진 우리 지역만의 이야기를 어떻게 가공해서 팔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엔 그런 이야기에는 특별함이 있고 그 특별함을 사람들은 찾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제주에 오시면 오설록에 오신 분들 많으셨을 테고 그 옆에 이니스프리 그린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전 메뉴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매거진 회사에서 했어요. 저희는 셰프가 있지도 않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가지고 메뉴를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제주의 생산자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길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조리를 하여서 이 음식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참 재미있는데 넘어갈게요. 그런 이 일들, 구엄 토종닭 백숙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비비고와 경쟁하려고 그 백숙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주의 구엄리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구엄 토종닭이 있어요. 꼬박 1년을 키워야 합니다. 비비고의 백숙은 1개월이면 아마 만들걸요. 아무도 생산성 때문에 토종닭을 그렇게 키우지는 않았죠. 근데 그 농부들의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500마리를 계약 사육을 하였습니다. 농부와 계약을 해서. 그래서 그 500마리를 1년 동안 키워서 그것들을 백숙에 담아서 그 마을의 이야기 그리고 제주에서 사람들이 닭을 먹는 이야기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계절 제주라는 서비스였었습니다. 2년 정도 진행을 하였었고요. 매계절 제주의 원물 그리고 그 원물을 생산하는 농부의 이야기 그리고 메이커들과 플레이어들의 이야기를 담은 서비스였었습니다. 여행자들은 아마 와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계생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유했던 공간이에요.
오랫동안 40년 동안 농협은행이었던 곳이었는데 2017년 정도에 은행이 빠져나가면서 저희 마을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2,200명 작은 마을의 은행은 금융거래만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그리고 농사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일종의 커뮤니티적인 공간이었었어요. 저희가 이게 마을 소유인데 이거를 빌릴 때 저희 마을 이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해도 좋고 잘 되어야 하는데 40년 동안 마을 사람들의 기억을 너무 확 잃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컨셉이 그대로 은행 컨셉으로 남게 되어서 여기 복합문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마을 여행자를 위한 컨텐츠 저장소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농협 비료 창고였던 곳을 저희가 제주 식의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소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삼망산 아트앤북 페어를 하였고 이틀 동안 3,000명이 왔습니다. 네, 인구가 2,000명인데 3,000명의 방문객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을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사람을 구경하러 나오십니다. 그리고 말 한쪽 저희 회사 앞에 소주가 이렇게 쌓입니다. 먹고 힘내라고. 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동네의 지역의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였어요. 그리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에 유연수 셰프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서 이제 창업을 하는 분들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이 지역의 문제에서 찾아요. 창업의 이유 이런 것들을 그 약간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꼭 그러지는 않아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역에서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그러면 근미래에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생각 정도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제주에 그 일본과의 무역 갈등 때문에 광어 양식이 난리가 났었을 때가 있었어요. 수백 톤씩 매달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로 보낼 수도 없어요.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연구자들과 함께 광어를 우리나라의 그 활어회 유통이 법으로 불법인 거 아시죠? 숙성 광어를 만들었습니다. 숙성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팩으로 그냥 팩을 뜯어서 이렇게 칼질만 하면 숙성회로 먹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최연석 유연수 셰프가 그 광어를 가지고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레시피를 한 20가지 정도를 개발을 해 주었고 저희 사계 생활에서 사계 미식회의 형태로 해서 제주에 광어를 나눠 먹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에 필요한 일을 비즈니스를 발명하는 이런 관점의 창업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된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망한 것도 엄청 많아요. 예. 시간 되면 망한 것도 차분히 말씀을 드릴게요. 커뮤니티가 중요합니다. 지역에서는 모여야 돼요. 일단 모여야지 뭐가 일어나요. 코로나 시대에 로컬이 굉장히 어려웠던 건 사람들이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진짜 어떤 일들을 주로 하였냐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취향이 디테일해져 가고 있는 시대이죠. 이제 100명, 200명 모이지 않습니다. 뭐 10명, 20명. 이것도 커요. 동네에서는 5명, 6명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야 되고 그 창의적인 그런 커뮤니티가 지역을 더 재미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라노로 갔습니다. 작년의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유성 선생님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 건 재미있는 일을 해야 돼요. 물론 그 회사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제가 활짝 웃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 인간이 또 무슨 일을 벌릴까 뭐 이런 불안감이기는 하겠죠. 저희 회사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되게 결이 잘 맞는 친구들과 같이 재미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또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였을 때 저는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결국은 지역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온 위대한 일상 속에서 가장 새로운 로컬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특별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돌담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컸어요. 그거 아시죠? 인공위성에서 제주 돌담 보이는 거. 거짓말이에요. 어, 돌담이 왜 많은지 아세요? 시장님, 제주에 돌담이 왜 많을까요? 아, 바람 막으려고. 예, 맞습니다. 돌이 많아서 돌담이 많은 거예요. 근데 밭을 개간해야 되잖아요. 돌이 계속 나오잖아요. 돌을 치워야 되잖아요. 뭐 어디로 치울까 하다가 돌담이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돌담은 네 밭과 내 밭을 구별하기도 하고 씨앗이 넘어오는 것을 또 막기도 하죠. 바람이 많이 부니까. 제주에는 제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돌에서 나서 돌틈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 돌담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담 스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뭐 단독으로 만든 건 아니고 제주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금 이제 베를린에서 작업하고 있는 이제 산업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는데 스튜디오랑 같이 해서 제주의 돌담의 이야기를 담은 돌담 스툴 3종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데리고 갔습니다. 단독 전시를 하였었어요. 10만 명 정도가 보고 왔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비즈니스 할 때 지역을 씹어 먹고 내셔널로 간 다음에 글로벌로 가자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 밀라노 가서 느낀 거는 내셔널로 안 가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준비가 돼 있으면 지역에서 곧바로 글로벌로 가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도이칠란드에서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도시에서 어느 도시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유럽은 더욱 그러기는 하겠죠. 지금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제주를 들어봤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두 명이 이런 제주에 가본 적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제주의 옹기라든지 이런 문화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독특한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것에 누구나 다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글로벌로 가도 된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런 거를 되게 깨닫고 온 시간이었었고 저희가 옹기 오브제랑 같이 만들었었는데 알코바 플랫폼이라고 그런 곳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여기 디즈니라고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이거든요. 거기하고 월페이퍼 이런 데 저희 전시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의 전시는 런던으로 초청을 받아서 런던에 가서 한 번 더 전시를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을 왜 얘기했냐면 의식주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의 초기의 아파트에는 물부엌이 있었어요. 물부엌이 뭐냐면은 야외에서 쓰는 그 허드렛 부엌 같은 거 물을 막 쓸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그 물부엌에 같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브랜드 아파트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죠. 지역마다 술을 다 통폐합해 버렸잖아요. 산업화 시대에. 그래서 각 집집마다의 이런 가양주의 전통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농협이라는 여기 농협 관계자분은 안 계시겠죠? 농협이라는 대규모의 이런 유통구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쌀을 다 섞어버린 거예요. 품종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조금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네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브랜드적 관점에서 지역을 많이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사람들을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또 수도권으로 가게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역만의 고유성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청년들이 재미난 창업을 하고 그 창업이 또 발전이 되어서 그 창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의 무드를 따라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러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오고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기는 한데 마지막입니다. 빨리 끝내라고 해서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한 장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한 줄입니다. 지역의 재미난 이야기를 매거진으로 만든다. 매거진의 이야기들을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든다. 오프라인 컨텐츠로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거진을 만들고 있고 한림수직이라는 그런 의류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공간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지역을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닛이 되면 이것들을 작은 단위의 도시들에 이식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남해 같은 데 한 군데 더 만들어졌겠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니까 저희가 새로운 또 도시에서 새로운 지역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로 또 만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